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간과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니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이 그림 이제 처음 나오죠. 제가 처음에 강의 소개할 때 우리가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학기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GPU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뭔가 그런 지오메트리, 텍스처, 라이팅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설계된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렌더링 작업이 파이프라인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구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픽스 예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 텍스처, 라이팅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었을 때 데이터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를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각각 담당하는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오메트리랑 나머지는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지오메트리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픈GL 코드 보여드렸죠. 오픈GL 코드에서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버텍스, 정점의 좌표 정보만 집어넣어서 삼각형을 그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정점의 좌표 정보를 예제를 가지고 이걸 한번 볼게요. 정점의 좌표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쳐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리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도 설명을 하고, 이 스테이지를 이렇게 4개가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고, 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책에서 설명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뭐냐면요, 일단은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거쳐서 뭔가 계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저라는 거를 거쳐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작업들을 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고, 마지막 아웃풋 머저를 통해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과정을 일단 거친다. 물론 각각의 단계에서 뭘 하는지는 이제 강의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4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레스터라이저와 아웃풋 머저가 있죠. 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요, 이 레스터라이저하고 아웃풋 머저는 하드와이어드 돼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하드와이어드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계산은 GPU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 반면에 쉐이더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뭐 코드도 보셨겠지만, 쉐이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걔를 컴파일하고 링킹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GPU에 전달해 준다 라고 제가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쉐이더라는 거는 개발자, 즉 내가 코딩을 해서 집어넣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파란색은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단계고, 주황색은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없고 GPU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화면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요. 구글 같은데 이제 뭐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림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들은 단계가 많죠.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있는데 뭐 그 앞에 버텍스 스페시피케이션도 있고 테셀러레이션, 지오메트리 쉐이더가 이제 점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우리 중간에 이제 프리미터 어셈블리도 껴있고, 뭐 얘는 이제 같은 그림인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거 지오메트리 있네요.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는 생략되어 있고, 뭐 마지막에 뭐 컬러 블렌딩 이런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배울 거는 일단 이 전체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4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 다른 자료에서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대신에 픽셀 쉐이더, 그쵸? 픽셀 쉐이더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픽셀 쉐이더가 프래그먼트 쉐이더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픽셀 쉐이더는 다이렉트 3D의 용어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오픈GL의 용어인데,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픽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들어보셨을 거고 뭔지 아실 겁니다. 근데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얘가 뭔가에 대해서도 저 프래그먼트 쉐이더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4단계로 이루어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다. 그걸 거쳐야 요런 정보들이 이미지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울 거는요, 뭐냐면 지금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가 버텍스 쉐이더였죠. 그래서 이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버텍스를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버텍스 쉐이더가. 자, 버텍스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요,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부터 클립 스페이스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세분화 시켜보면 3번의 트랜스폼을 거치는데, 월드 트랜스폼, 뷰 트랜스폼, 프로젝션 트랜스폼, 이렇게 3단계의 트랜스폼을 거칩니다. 자, 근데 이제 뷰 트랜스폼하고 프로젝션 트랜스폼은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챕터 5에서 배울 거고, 이번 챕터 4에서는 요 월드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적용되는 이론이 저 뷰 트랜스폼이나 프로젝션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셔야 나머지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버텍스 쉐이더가 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시면은 꼭 질문을 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뒤쪽에 넣어놨는데 너무 중복해서 넣기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미리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매스 베이직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죠.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뭐 베이시스 해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원점과 이 기저, 오리진과 베이시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제가 뭘 설명을 했냐면은 요 밑에, 자, 3,5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쯤 있겠죠. 근데 이 위치를 우리가 원점이 0,0이고 2원, 2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은 이 좌표를 3,5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베이시스가 이렇게 1,1,
0,2인 베이시스면 같은 3,5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좌표로 표현을 할 때는 3,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얘네 둘은 이 두 베이시스는 원점이 다 같으니까요. 어디다 그리는 게 좋을까?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저 3,5라는 점을 우리가 이번에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정의를 하는데 0,0을 기준으로 하는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이 오리진이 뭐 1,5고요. 첫 번째 축이 1,0 벡터죠. 두 번째 축이 0,1인 요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점이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2번 맞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 가니까 2,0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공간상의 한 점을 이 사실 3,5라는 것도 얘를 기준으로 정의가 된 거죠. 어떤 공간상의 한 위치를 우리가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좌표가 막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위치를 다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보면 다른 좌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 요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본 좌표를 요런 코디네이트에서 본 시스템 좌표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트, 죄송해요.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런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표현된 어떤 한 점을 클립 스페이스라는 또 다른 이렇게 축을 그려 놓을게요. 얘는 오브젝트 스페이스고 얘가 클립 스페이스라고 하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얘를 기준으로 한 좌표에서 결과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한 좌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버텍스 쉐이더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는 세분화 시켜보면 이렇게 세 번의 변환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인 월드 트랜스폼 또는 제가 앞으로 코드에서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게요. 모델 트랜스폼이라고도 합니다. 이 월드 트랜스폼 또는 모델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거에 관련된 이론들 주로 수학적인 내용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첫 번째 과정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보시면은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얘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데 자, 우리가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해서 장면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 장면에 공이 하나가 있고 스피어가 하나가 있고 주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전자가 월드 스페이스 축이 지금 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월드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은 이 원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주전자는 이렇게 X축으로 좀 떨어져서 여기에 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서 얘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공을 이루는 각 버텍스의 좌표들하고 이 주전자를 이루는 각 버텍스의 좌표들만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좌표들이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서술이 되어 있냐면 이 오브젝트 스페이스 좌표
그러니까 지금 얘네 각각의 축 그림은 오브젝트 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얘도 오브젝트 스페이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 오브젝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점들의 좌표만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전자를 보죠. 지금 아티스트가 모델링을 할 때, 자,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이 주전자 꼭대기, 주전자 주둥이의 끝점을 0,2,3이 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전자를 이 X축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여기다 두고 싶으면 이 주전자 주둥이의 좌표가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 얘는 지금 이 오브젝트 스페이스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월드 공간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런 좌표로 변환해 주는 트랜스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트랜스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뭘 배울지에 대한 개요였고요. 좀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